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애플카 이슈가 터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현대차 그룹주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애플카 이슈를 떠나서 그동안에 현대차 그룹주가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는데, 한 번 정도는 미래 전망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었어요. 마침 애플카 이슈가 터졌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주말 사이에 나온 애플카 이슈가 뭐냐면, 현대차, 이제 기아차죠. 애플카 생산 논의를 중단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물론 뭐 애플의 비밀주의를 뭐 건드린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애플 심기를 건드려서 애플이 현대차와 전기차 논의를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현대차에서도 오늘 공시 내용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애플과 애플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하고 있죠. 기아차는 한 13.5%, 거의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회복했지만 현대차는 한 4.8%, 그 다음 모비스, 글로비스 다 7, 8%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자, 지금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일단 자, 이 내용부터 한번 점검해보죠. 애플하고의 협력관계,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의 대부분은 애플과의 협력관계는 끝난 게 아니다, 잠시 미뤄졌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렇게 발표는 나왔지만 애플과 이제 기아차의 애플과 생산 협의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자, 그런 가정하에 애플과 기아차가 생산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의 주가는 미래 전망이 어떠냐, 이게 성사된다고 보고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은 왜 현대차에 러브콜을 할까, 이거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지만 애플과 현대차는 계속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다만 애플과 현대차가 협력한다고 해서 마냥 현대차의 미래가 장밋빛이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설사 뭐 현대차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혹시 기분이 안 좋더라도 시장에 너무 똑같은 의견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다른 의견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애플은 왜 현대차에 러브콜 할까? 예, 현대차, 기아차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현대차, 기아차도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더 좋은 상대가 많이 있죠. 폭스바겐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일본 토요타도 있고. 근데 왜 현대 기아차를 선택했냐? 현대 기아차만 본 게 아니고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것은 거대한 생태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완성차 업체만 하나 협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시장이 거대한 자동차 생태계를 본 것이죠. 애플에서 잘 본 겁니다.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부품부터 완성차까지 다 이렇게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쪽하고 소리를 내민 게 아닌가. 그리고 제조 기지로서의 한국을 본 거죠. 만약에 대만이 이런 인프라가 있었다면 대만하고 손잡았을 수도 있어요. 휴대폰처럼. 근데 대만에는 휴대폰이나 전자부품 쪽에는 생태계가 잘 이루어졌지만 이런 자동차 밸류체인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애플하고 손잡으면 과연 현대차 미래는 장밋빛으로만 봐야 되고 황금알을 낳는 것일까? 이거는 한번 여기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순 생산 기지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면 애플이 단순 생산 기지가 아니면 뭘 줄까요? 더 줄 게 없어요. 단순 생산 기지로 본 거예요. 애플은 기아차를.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얘기죠. 현대차하고 매출 일정 부분의 순이익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미래차라는 게 뭡니까?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율주행차라는 게. 이거는 애플이 다 가져가고, 생산수단, 조립 생산만 기아차에 준다고 그러면, 이거는 또 언제든지 대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 하청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휴대폰 생산, 뭐 대만 팍스콘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애플은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 단순 하청업체는 애플만큼 이익을 공유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카하고 일단 협력해서 나쁠 건 없다. 그리고 협력이 된다고 보고 현대차 주가를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 이제 전기차 규모가 200만 대더라고요. 그 중에 25%가 테슬라니까 테슬라가 한 50만 대 정도 이렇게 된 것 같고요. 현대 기아차는 한 점유율 면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3위, 4위 정도, 3, 4위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대차 시가총액은 50주 정도 하는 거고요. 자, 현대차가 주가가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한 것은 eGMP, 여러분 다 아시죠? 아이오닉, 순수 전기차 플랫폼이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현대차가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건데, 자, 그러면 이 GMP에서 나오는 아이오닉, 이것이 미래에 그렇게 장밋빛을 안겨주는 거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뭐, UAM이라 해갖고 도심 항공, 뭐 이런 쪽도 있지만, 이런 것은 먼 이야기니까 제쳐놓고, 일단, 이 GMP 아이오닉 시리즈 때문에 현대차의 가치가 최근에 급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대차의 이익 구조는 뭡니까? 지금 내연기관차죠. 당연히 지금은 플러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중에서도 제네시스, 그 중에서도 내수입니다. 플러스 이 친환경차는 아직은 수익하고는 상관없고 미래의 기대감이죠. GMP. 자, 그럼 잘 살펴보면요. 현대차는 내수가 170만 대죠. 200만 대가 채 안 됩니다. 여기서 거의 수익은 챙기는 거고, 규모는 한 800만 대 정도 되니까 전 세계 시장, 자동차 시장에서 한 5위 정도 하는 회사죠. 그리고 수익은 170만 대, 한 200만 대 정도 되는 국내에서 거의 올리는 거고. 자,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에서 이제 성장성이 그동안에 없었죠. 수익은 어느 정도 잘 내는데, 내수, 특히 이제 호갱이라고 불리는 국내 투자자들이 어차피 가격 결정권을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비싸도 사주는 거죠. 왜냐하면 70, 8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내연기관차는 이제 종언을 구했죠. 이미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왜 정해져 있냐면 이미 2035년이면 내연기관차는 끝이에요. 자, 그러면 내연기관차가 끝나는 것은 굉장히 현대차로서는 지금의 이익 기반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가올 전기차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한쪽 이익은 사라지고 새로운 한쪽 이익을 키우는 그런 지금 시점인데요. 그러면 마냥 장밋빛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차가 이 전기 수소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내연기관차의 그 수익 감소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죠. 만약에 현대 기아차가 지금의 점유율을 미래에도 계속 유지하고 판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존 내연기관차에서의 수익성보다는 더 많이 낼 수가 없다. 왜 그런 부분이냐면 한번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요. 일단 기회 요인이니까 일단은 미래차 중에서 현대차는 수소차 쪽에서는 강점이 있죠. 현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이익을 독점할 수 있어요. 테슬라처럼 처음에 선도하는 기업이. 하지만 수소차 시장은 파이가 좀 적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아니고 좀 대형 트럭이나 좀 멀리 가는
뭐 상용차라고도 하죠.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좀 한정적이다. 시장 파이가 좀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기차 부분은 지금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물론 현대차가 일정 부분의 포션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이따 뒤에 나오는 위험 요인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기의 기존 이익이 줄어든다는 그런 또 치명적인 또 약점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기회 요인이니까 기회 요인은 이런 수소차 부분, 그냥 한계점이 있다. 시장 파이가 작다는 거. 두 번째, 자율주행 스마트카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성에 한복판에 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로 먼 이야기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위기 요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기존 내연기관차 수요는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전기차에서 수익을 창출해도 내연기관 쪽에서는 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친환경차가 하나 더 팔리면 내연기관차는 어쨌거나 하나 주는 거 아닙니까? 수요자가 뭐 친환경차도 사고 내연기관차도 사는 거 아니니까. 결국 현대차가 지금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내수,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이제 2035년이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펼쳐질 친환경차에서 지금 사라지는 이익보다 더 크게 가지고 와야만이 지금처럼 20만원, 30만원 가는 주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바라보는 포커스가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거는 다 말씀을 드렸네요. 자, 현대차의 먹거리가 내연기관차, 그것도 내수, 그것도 제네시스, 거의 땅 짚고 헤엄치는 먹거리 한 축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요인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친환경차의 보조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런 부분도 관건이에요. 지금은 친환경차가 얼마 안 팔리니까 한 대당 보조금을 몇 천만 원 이렇게 줄 수 있지만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원가를 얼마까지 낮출지는 모르지만 보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처럼 몇 대 안 팔릴 때는 줄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대체되는 시장에서는 보조금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원가 싸움이 된다 이거예요. 친환경차도. 원가를 조금이라도 싸게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원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지금의 시장 가격 결정권은 테슬라가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 분야에서는 선도하고 있고 시장의 25%를 장악하고 있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기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빠졌지만 현대차가 미래차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분야가 빠지고 부품은 부품사로부터 조달한다고 보면 결국은 껍데기만 인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애플카 협력해서 보듯이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운영체계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간다고 하면 결국 현대차는 껍데기만 조립하는 단순 조립업체밖에 되지 않는 거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공유차 전기차 시대로 가면 이제는 공유차 시대가 되지 개인이 자동차를 다 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다. 보시면 차를 다 세워놓는 시간이 많고 특히 전기차로 가면 가격이 또 비싸잖아요. 일반 승용차보다. 그러면 이제 그 비싼 차를 사서 세워놓는 것보다는 공유차 플랫폼들이 이제 활발하게 나오면서 이제 공유하는 시대가 된다. 자동차도 그렇게 보면 미래 시장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전기차 시장 크기가 얼마냐면 한 보니까 2020년대에 170만 대, 850만 대, 2040년에는 5,400만 대, 한 60% 정도 도달한 거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차 시장이 한 8천만 대 정도 된다고 보면, 이제 그 8천만 대가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왜냐하면 공유차 시대나 이런 걸로 가면. 자, 그런 부분은
현대차나 이런 부분에서 완성차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저는 이 부품 쪽에 오히려 더 왜냐하면 부품 회사는 꼭 현대차가 아니라도 납품을 할 수 있잖아요. 얘네도 위협은 같이 있어요. 모비스나 현대, 위아도. 왜냐하면 내연기관에 납품하는 부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위험 요인이 있죠. 예, 같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 완성차보다는 조금 위험 요인이 덜하다. 완성차는 너무 많이 기존 내연기관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상실하게 되죠. 엔진 부분이라든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배터리도 자기가 안 만들고 다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이나 SDI 거 갖다 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고가 없어요. 완성차는. 머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한테 뺏기죠. 그 다음 운영체계라는 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데가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별로 정말 인건비 싸움이 되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부품업체 쪽은 그나마 완성차보다는 긍정적이다. 이런 부품업체 중에서도 현대 기아차하고 미국하고 동반 지출한 그런 부품사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현대차하고 어차피 현대차가 애플하고 협력한다고 하면 부품사는 납품을 똑같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굳이 현대차, 기아차하고만 협력할 필요도 없는 거죠. 부품사는 자체적으로 뭐 테슬라, 폭스바겐 뭐 이런 기업들하고 서로 맺어서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현대차에도 납품하고 있지만 테슬라와 폭스바겐 쪽에도 다 고객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SL 이런 기업도 현대차 따라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기아차나 애플카가 협력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뿐이 아니고 GM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 이 기업은. 그 다음에 한우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업도 공조기업이 대표적인 고객사가 현대차 하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쪽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품업체는 상대적으로 친환경차로 갔을 때 잘 대처하는 기업은 오히려 신시장이 펼쳐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우리산업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기존의 내연기관에 납품하던 수백 개, 수천 개의 부품회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부품회사가 몇 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전기차로 가면 부품이 5분의 1인가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품 회사가 말 그대로 뭐 5분의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개 중에 살아남는 게 두세 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친환경차로 효과적으로 변신하는 기업 빼고는 다 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사는 여러분들이 완성차는 기회 요인보다 위험 요인이 좀 많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새로 커지는 시장보다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장을 잃는 그 파이가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부품사는 친환경차로서 효율적으로 변신하는 기업은 오히려 늘어나는 파이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완성차보다는 오히려 부품주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더 두시는 게 좋겠고요. 부품주도 현대차, 기아차만 바라보는 내연기관차 부품의 회사는 10 중에 7, 8곳은 다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차로 변신을 못하면요. 자, 그래서 그런 기업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플카가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30만원 뚫고 가고 기아차가 목표가 15만원 가고 이러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주가가 25만원 넘어간다든가 10만원 넘어가면 좀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부품업체는 조금 더 완성차보다는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